오늘도 계속해서 마지노선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뉴스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최근 2년 사이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확대 노력을 했던 의류 관련 소비재 기업들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에 포함되면서 섬유유복 업종의 밸류업에 대해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증거가 분석이 나왔다. 27일 박현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섬유유복 업종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종목은 FNF, 휠라홀딩스, 한세실업 등이 선정됐다며 위 기업들은 대체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실적 성장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친 곳들이라고 말했다. 성장 부진에 따른 주가 하락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으로 주주들에게 답하는 사례가 섬유유복 업종 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향후에도 해당 섹터에 지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의류 내수 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성장 동력을 넓히거나 주주환원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트렌드가 강화될 전망이다. 신한투자증권은 향후 주주환원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또는 해외 실적 성장 여력이 높은 기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권고했다. 이미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종목 외에 주주환 원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영업무역이나 한섬, LF, 감성코퍼레이션 등이다. 해당 기업들은 이미 배당 확대 및 주주환원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했거나 사내 유보 현금이 많아 배당 여력이 높아질 수 있는 기업들이다. 주주환원 기조가 강화되면서도 내년도 실적 회복 가시성이 생길 수 있는 기업은 FNF와 휠라홀딩스로 압축된다는 설명이다. FNF는 중국 내 신규 브랜드 확장, 휠라홀딩스는 구조조정 효과 및 국내 턴어라운드 기대를 받고 있다. 해외 고실적이 예상되는 기업은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이다. 지난 7월 중국 내 잭시믹스 1호점 오픈 당일 일매출은 약 2천만 원 내외로 추산되는데 과거 MLB, NBA 사례 등을 고려하면 오픈 성과는 상위권에 속한다. 박 연구위원은 이번 분기는 FW 시즌 의류 오더 영향으로 직전 분기 대비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 컨센서스 영업이익 52억 원은 상당히 보수적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동사는 온라인에 최저화된 브랜드 연구개발과 소셜 네트워크 기반 마케팅 노하우를 보유한 제조기술 기반 미디어 커머스 업체이다. 주요 브랜드는 애슬레저 의류 브랜드 잭시믹스와 위생용품 및 생활용품 브랜드 휘하가 있다. 매출 대부분은 제시믹스에서 발생한다. 중국 지역에서 매장 1만여 개와 나이키 등 다양한 의류 브랜드를 운영 중인 YY 스포츠를 통해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며 이미 23년 단독으로 오픈한 상해 매장에서 고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한 상태이다. 레깅스 브랜드 룰루레몬의 24년 1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 지역 매출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해 지역 중 성장률이 제일 높았던 만큼 중국 시장 진출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중국 시장에서 제시믹스가 흥행을 이어갈 경우 업사이드가 크게 열릴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상입니다. 시진핑의 경기 부양책 발표와 더불어 중국 시장으로 국제금융그룹과 투자자들 돈이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중국 관련 섹터의 주식들만 급등세를 보이고 있으며 어제 우리 주식시장은 폭락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때마침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이란 의류 브랜드 기업도 동사의 중국 진출과 맞물려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브랜드 X가 눈에 띄는 성과를 올리고 있는 데에는 R&D 기반의 D2C 비즈니스 모델의 힘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D2C란 소비자, 직거래 판매 방식으로 유통 중개자 없이 소비자를 바로 자사몰로 유입시키는 이커머스 형태를 말합니다. 브랜드 X는 해당 판매 방식을 통해 유통 거품을 획기적으로 줄였고 이를 통해 고품질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환원하면서 소비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브랜드를 연구 개발하는 데 특화된 기업으로서 브랜드 기획 단계부터 라이프 트렌드를 고려하고 소비자 니즈에 알맞은 상품을 개발하는 훌륭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브랜드 X는 높은 현금 보유고를 바탕으로 창립 초기부터 무차익 경영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평균 영업이익률이 25% 내외에 달하는 등 안과 밖 모두가 건강한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월봉입니다. 제가 마지노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내려오더라도 이 가격대는 깨지지 않은 것이 보입니다. 최근 주가의 흐름이 너무도 좋습니다. 맥점은 이 캔들입니다.
앞에서 한번 마지노선을 터치 후 조정을 받은 후에 다시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등장한 도지 캔들은 상승 반전의 신호입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았다면 큰 상승분을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아주 의미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가 바로 3중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봉에서와 마찬가지로 월봉상에서도 3중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자리가 얼마나 좋은 타점인지 다시 한 번 더 확인이 되어집니다.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지나간 과거 차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주가의 흐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월봉상 확인했던 마지노선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월봉상 3중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자리입니다. 3중 바닥을 형성하는 자리는 마지노선까지 주가가 내려오지 않고 반등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역추세 매매법으로 슈퍼개미가 된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역추세 매매법이란 주가가 올라갈 때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등하기 전에 물량을 모아가는 매매법입니다. 저는 이 매매법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만 꽤 의미 있는 매매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가는 시황에 따라 등락을 반복합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는 앞에서 크게 한번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멈추었다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물량을 조금씩 모아가는 방식이 역추세 매매법입니다. 반드시 반등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물량을 모으는 매매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등 시점을 정확히 찾아내기 힘들 때 혹은 반등의 시기가 가까워 왔다고 확신이 드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는 매매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딱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봉상에서 확인했던 마지노선까지 주가가 빠지지 않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는 것이 역추세 매매법입니다. 제가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추세를 돌렸지만 주가가 다시 흘러내려 불안한 자리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쌍바닥을 찍고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여기서도 조정이 한 번 더 나오며 3중 바닥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추세 자체가 전환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런 자리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것이 역추세 매매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닥권에서 반등을 예상하고 타점을 잡아내는 매매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결국은 3중 바닥을 찍었네요. 그리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황금 타점이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평선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캔들들은 삼각 수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힘의 폭발이 충분히 예상되어집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타점을 잡습니다. 하지만 역추세 매매법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앞쪽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역추세 매매법에 대해 한 번 더 음미를 해보겠습니다. 역추세 매매법은 단기 스윙 매매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중장기는 아니지만 조금 길게 보는 스윙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크게 시세가 한 번 나왔습니다. 주포가 주가를 부양을 시켰든 시황의 영향을 받아 시세가 나왔든 일단 시세가 한 번 나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길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바닥권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것입니다. 반등 타이밍을 예측하기 힘들기에 언젠가 다시 시세 분출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가능한 한 저점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방식입니다. 꽤 의미 있는 매매법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 방식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평선이 밀집된 자리 혹은 삼각수렴이 형성된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냅니다. 혹은 이 자리에서 타점을 잡습니다. 잠잠하던 거래량에서 최초로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진 자리입니다. 혹은 이 자리에서 타점을 잡습니다. 121선 돌파 이후 단기 조정이 나온 후 다시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혹은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냅니다. 볼벤 상단선 최초 돌파 이후 그리고 구름대 최초 돌파 이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혹은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냅니다. 과대 낙폭이 나왔지만 장대 음봉의 아랫꼬리가 길게 달린 연어 캔들입니다. 과대 낙폭은 주포놈의 장난입니다. 개미 털기 수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고 나서 장 막판에 힘있게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낙주 매매입니다. 아니면 과대 낙폭 다음날 급반등하는 양봉이 뜬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냅니다. 이 차트도 깊이 연구해 볼 만한 차트입니다. 역추세 매매법에도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성격이 좀 느긋한 분들이라면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는 매매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급등 이후 조정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제가 이평선 차트에 설정해 놓은 이평선들은 스윙 매매에서 꼭 필요한 선들만 선별을 한 것들입니다. 지금 캔들이 쌍봉을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21선이 깨어졌습니다. 일목균형표 기준선이 살짝 깨어졌다가 볼벤 상단선을 터치하고 반등합니다. 또한 이 자리가 기준선, 볼벤 상단선, 테마선이 밀집된 자리입니다. 피보나치 작도도 해보겠습니다. 0.382 라인이 깨어진 후 0.5 라인까지는 내려오지 않고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은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주포의 핸들링이 다시 시작된 자리입니다. 저는 조정 후에 반등하는 자리를 찾을 때 무엇보다도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또한 가격 캔들에서는 도지 캔들을 꼭 확인합니다. 여기서도 도지 캔들이 두 개나 등장을 합니다. 틀림없는 반등의 자리라고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볼벤 상단선과 테마선이 훌륭한 지지라인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오늘 장대 양봉으로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중국 관련주로 인식이 되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진 날에도 급등을 보였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지만 역사적 신고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급등 후 조정이라는 공식에 따라 눌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조정 후 반등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월봉부터 보시면서 월봉상에서 3중 바닥 후에 상승하는 자리와 일봉상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서 차트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역추세 매매법에 대해서도 공부가 많이 되는 차트입니다. 꼭 본인 차트를 가지고 복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레디언트 일봉입니다. 뉴스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그레디언트의 자회사인 그레디언트 바이오 컨버전스는 세계 최대인 800여 종의 암 환자 오가노이드를 보유한 국내 첫 오가노이드 전문 회사다. 세계 3대 암 학술 대회로 꼽히는 ESMO 2024의 단독 부스를 차리고 암 환자, 유래, 오가노이드 뱅킹 시스템과 자체 인공지능 모델을 적용한 바이오마커 발굴 기술을 소개했다. 그레디언트 바이오 컨버전스가 ESMO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사가 다양한 해외 학술 대회에 참석하기 시작한 것은 2022년부터다. 회사 대표는 시간이 지나면서 오가노이드 활용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며 올해 ESMO에서도 협력 논의가 많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한다. 세계 오가노이드 연구 기반을 닦은 것은 한스 클레버 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 교수다. 유럽에서 시작된 연구이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친숙도가 높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올해 ESMO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다. 그레디언트 바이오 컨버전스는 암 환자의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결과 임상정보 등과 결합한 세계 최대 규모의 오가노이드 뱅킹 서비스를 보유했다. 세브란스 병원 등 국내 대형 병원들의 임상연구윤리센터를 통과해 상업적 활용에도 문제가 없다. 이 대표는 임상 현장에서 신규 표적이나 바이오마커 등을 발굴할 때 임상 정보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데이터 생산에 한계가 있다며 오가노이드는 종양 유사성이 있으면서 계속 반복 사용할 수 있어 원할 때마다 특정 약물 결과를 얻는 게 쉽다고 했다. 뱅킹에서 보유한 수만큼 각각의 환자를 대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오가노이드 플랫폼을 활용해 독자 AI 모델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신규 표적 발굴로도 연구 범위를 확대했다. 이 대표는 EGFR 표적 치료제의 내성을 극복한 타깃 등을 발굴했다며 유전자 교정 기술도 보유해 오가노이드, 유전체 데이터에서 발굴한 표적은 바로 검증하는 체계도 갖췄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세계 최초 표적 물질을 발굴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약물 검증은 물론 새 표적을 찾아 신약 개발사로도 보폭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베스트 인 클래스를 넘어 퍼스트 인 클래스 물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환자의 생체 조직에서 바로 3차원 오가노이드를 배양하는 서비스도 구축했다. 적합한 오가노이드 모델을 수립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비용 면에서도 장점이 있지만 재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한계다. 세계적으로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약물 예측 서비스를 신약 개발 표준 가이드라인에 포함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 하지만 아직 규제 당국이 이를 포함한 곳은 없다. 오가노이드 서비스의 확장성은 규제 당국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질 것이란 평가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유럽의약품청은 오가노이드 데이터 제출을 권고하고 제출한 데이터도 허가에 활용한다며 아직 의무화하기 위한 분명한 컨센서스는 없지만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오가노이드 배양 방식을 표준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레디언트 바이오 컨버전스는 네덜란드 클레버 교수 그룹이 구축한 오가노이드 배양법을 토대로 프로토콜을 맞춰둔 상태다. 유럽에선 환자의 사전 약물 평가에 오가노이드를 활용하는 서비스도 활용되고 있다. 신약 물질 검증 등 B2B 외에 B2C로 서비스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 대표는 네덜란드에선 고가의 일부 희귀질환 약제 보험 혜택을 줄 때 환자의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반응성을 확인해야 급여를 주도록 돼 있다며 국내 의료기관과 암 환자의 치료제 효과를 사전 예측하는 밀진단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올해 바이오 USA에서도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한정된 임상 데이터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발표가 있었다며 해당 분야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오픈 이노베이션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ESMO는 새 표적 물질에 대한 공동 연구 등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이 대표는 약물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병용 표적을 발굴하는 AI 모델을 늘려나가고 있는데 이번 ESMO에 관련 표적 발표가 있다며 해당 발표를 듣고 연구자를 직접 컨택해 공동 연구 제안 등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신약 평가를 할 때 2차원 배양과 3차원 배양이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게 학술적으로 많이 입증됐다며 국내 신약 개발사들도 오가노이드 관련 기업들을 동반자로 삼아 3차원 배양 연구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상입니다. 그레디언트는 정체성이 모호한 기업이지만 사업 다각화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시도하는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레디언트는 MRO 전자상 거래 기업 이마켓 코리아를 비롯해 안현케어, 큐브리지, 테라펙스 등 다양한 계열사를 보유하고 전자상 거래 및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그 외에 전고체 배터리 양산 체제를 갖추고 있는 정석 케미칼에 지분 투자를 하여 2차 전지 사업에도 진출하고 있으며 인터파크를 야놀자에 매각하면서 야놀자와 그레디언트는 예하기업 지분 관계를 통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여행 관련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레디언트는 야놀자를 대상으로 인터파크 지분의 매각을 통해 야놀자와의 관계를 강화했으며 현재도 약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야놀자는 글로벌 기업 공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레디언트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두 기업은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야놀자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매출에 비해 영업이익은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저기 투자를 해놓은 분야에서 성과가 가시화되면 일종의 종합상사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혁신기술 바이오 사업, 2차 전지 에너지 사업, 온라인 기반 콘텐츠 플랫폼 사업 중 어디에서 포텐이 터질지는 모르지만 향후 그 성장성을 기대하고 꾸준히 관찰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기업과 관련된 의학 상식을 하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퍼온 자료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를 3차원적으로 배양하거나 재조합해 만든 장기 유사체로 미니장기, 유사장기라고도 한다. 신약 개발 및 질병 치료와 인공장기 개발 등의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오가노이드는 배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유도만능줄기세포 등을 3차원적으로 배양하거나 재조합해서 만든 장기 유사체다. 흔히 미니장기, 유사장기라고도 부른다. 실제 장기의 구조와 기능을 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존의 2차원 배양 접시에 세포를 배양하던 것과 달리 3차원 세포 구조체를 하이드로겔 안에서 배양하는 것이 특징이다. 오가노이드란 용어는 2009년 네덜란드 후브레이트 연구소의 한스 클레버스 박사가 생쥐의 직장에서 얻은 줄기세포로 미니 내장을 만들어 오가노이드란 이름을 붙인 데서 시작한다. 2013년 영국 케임브리지대 매들린 랭커스터 박사는 신경줄기세포로 인간의 뇌오가노이드를 만들어냈다. 이후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오가노이드 연구가 활발해져 심장, 위, 간, 신장, 췌장, 갑상선 등 11개 주요 신체 장기를 포함해 다양한 오가노이드가 만들어지고 있다. 신약 개발 시 이용되던 기존 약물 테스트는 동물 실험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부작용이 인간에게서는 발견되는 등 동물 실험과 임상 실험의 결과가 상이하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오가노이드를 통해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동물 실험에 대한 윤리적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환자의 줄기세포를 배양해 유사기관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 임상시험의 방법론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개인 맞춤형 장기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기술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바이오 섹터에서 주목해야 할 분야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뉴스 하나를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미국에서 동물 실험 의무 조항을 80여 년 만에 삭제하고 전 세계적으로 동물 실험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체 방법을 찾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아울러 개인 맞춤형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약물 발견 및 스크리닝을 위한 최적의 전임상 모델로 미래 재생의학의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오가노이드가 주목받고 있다. 신약 개발 시 주로 사용되는 동물 실험은 인간과 동물의 차이로 인해 동물 실험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10개의 신약 중 9개가량의 신약이 임상시험 중 탈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오가노이드는 생체 내와 생체 외의 특성을 모두 가진 실험 모델로 신약 개발 임상 과정의 초기 단계인 질환 모델링부터 표적 발굴 및 표적의 유효성 평가, 유효물질 검색, 선도물질 발굴을 위한 유형성 및 독성 평가까지 전임상에 활용할 수 있다. 장기유사체 혹은 미니장기라 불리는 오가노이드는 성체줄기세포와 배아줄기세포나 장기기원세포로부터 분리한 세포를 자가재생 및 자가조직화를 통해 형성된 3차원 세포 집합체이다. 오가노이드는 자가조직화 능력이 있어 일반적인 배양세포보다 복잡한 생체의 장기를 모방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장기의 발달, 조직의 상호작용, 질병의 발생 등 여러 분야에서 3차원 모델로 활용되고 있다. 줄기세포가 크게 둘로 나뉘는 만큼 오가노이드도 배아줄기세포에서 유래한 오가노이드와 성체줄기세포에서 유래한 오가노이드로 구분된다. 현재 간, 위, 장, 폐, 망막, 뇌, 뇌하수체, 뇌, 신장 오가노이드는 배아줄기세포로부터 만들어지고 간, 장, 췌장, 신장, 전립선, 자궁, 고환, 유선 오가노이드는 성체줄기세포로부터 만들어진다. 오가노이드는 불멸화하지 않더라도 배양액 조건이 잘 갖춰진다면 세포주처럼 장기간에 걸친 생체 외 배양 및 냉동으로 장기 보존이 가능하다. 또한 2차원으로 배양된 세포주와는 달리 3차원으로 배양된 전분화능 또는 다분화능 줄기세포는 자가복제와 비대칭 분열을 통해 조직 고유의 세포 계층 및 조직 구조 형성에 필요한 모든 세포를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오가노이드에서 분리된 줄기세포에 유전적인 조작을 가한 뒤 이를 3차원으로 배양하면 구성세포가 모두 유전적으로 변형된 오가노이드를 만들 수 있다. 이는 생체 외 모델로서 세포주가 가진 이점을 고스란히 유지하면서도 생체 내 모델로서 장기의 특성을 일부 모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오가노이드는 인체 조직을 이용해 제작 가능한 인간 장기 모델로 동물을 활용한 기존 연구의 가장 큰 단점인 인간-동물 간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다. 오가노이드의 생체 유사성은 감염병, 암, 유전 질환 등의 정교함을 요구하는 질환 모델링과 발병 기전 연구에 도움을 준다. 이는 신뢰할 수 있는 분자 표적의 발굴로 이어진다. 또한 유전자 조작의 용이성은 표적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형광 단백질의 발현 등을 활용해 상태 변화를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리포터 오가노이드도 개발할 수 있다. 오가노이드는 아직 세포주를 활용한 실험을 대체하거나 동물 실험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생체 내 현상을 세포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모사할 수 있는 실험 모델로 활용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오가노이드는 신약 개발 전임상의 모든 단계에서 기존 모델을 대체,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실험 모델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관련 시장의 성장세도 무섭다. 오가노이드의 세계 시장은 현재 약 1조 원 규모이고 2027년에 약 4조 원 규모로 성장이 전망된다. 임창임 서울대 생화학 박사는 지난해 11월 리포트를 통해 뇌오가노이드 연구 동향과 비즈니스 전망에서 오가노이드가 감염병 등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약물 개발과 독성평가, 재생의료 분야 등 개인 정밀 의료 산업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오가노이드는 현재 기초 바이오 R&D, 감염병 병리학, 재생의료, 약물, 독성 및 효능평가, 맞춤의학 등에 활용되고 있다면서 특히 기초 바이오 R&D 및 질환 연구 분야의 오가노이드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감염병 병리학, 발달 생물학, 질병 기전 연구 등에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조직공학과 재생의학 개발 및 임상 연구에서의 활용 외에도 후보물질 탐색, 약물 독성 효능평가 및 맞춤의학에 사용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항암 치료제 등 약물 스크리닝의 경우 오가노이드 플랫폼 기술이 동물 실험과 같이 고비용, 장기간 소요되는 신약 개발 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상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마지노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앞에서 한 번, 최근에 두 번 이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월봉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이 종목은 액면 분할의 반대 개념으로 액면 병합을 한 종목입니다. 액면 병합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퍼온 자료입니다. 액면 병합이란 여러 개의 주식을 한 개로 합쳐 주식을 다시 발행하는 일이다. 주식 수를 줄이고 단가를 높이기 위해 이뤄진다. 여기서 말하는 액면가란 주식회사가 주식을 처음 발행할 때 주권 액면에 적는 금액이다. 액면가 1,000원인 주식 5주를 한 주로 합치는 액면 병합을 단행하면 새로 발행되는 주식의 액면가는 5배인 5,000원이 되는 반면 발행 주식 수는 5분의 1로 줄어든다. 액면 병합 뒤 주식을 재상장할 때 시초가도 액면가가 높아진 비율, 즉 5배만큼 높아진다. 액면 병합을 하면 발행 주식 수가 줄고 주당 가격이 올라가는 변화가 있지만 주식 발행액이나 자본금 규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당연히 주주의 기존 지분율이나 지위에도 아무런 변함이 없다.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다면 기업들이 액면 병합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식수나 가격이 움직이는 방향은 액면 분할과 정반대지만 액면 병합도 액면 분할처럼 주가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액면 병합을 통해 싼 주식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명품주로 거듭나는 경우다. 주가가 싸고 유통 물량이 많으면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비싸고 유통 물량이 적은 주식에 비해 매매를 쉽게 생각한다. 매매에 따른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STX 펜오션은 액면 병합 이전에는 과도한 거래량으로 한동안 몸살을 앓았다. 매매가 쉽다는 인식이 강해지면 초단타 매매 데이 트레이딩의 표적이 되기 쉽고 결국 싼 주식 이미지가 강해져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등으로부터 외면받게 돼 주가 상승이 더욱 어려워진다. 또한 데이 트레이더들이 사고 팔고를 거듭하면 주가의 변동성이 극심해지는 점도 안정적인 주가 상승 기조를 이끌기 어려운 부분이다. 국내 증시에서 액면 병합을 처음 실시한 기업은 코스닥 시장의 반도체 장비업체인 유일반도체다. 1999년 5월 액면가를 5,000원에서 100원으로 파격적으로 낮춰 눈길을 끌었던 이 회사는 1년여 만인 2000년 8월 21일 액면가를 다시 500원으로 병합한다고 밝혔다. 유통 물량이 너무 많아 데이 트레이딩의 표적이 되는 바람에 주가가 올라갈 만하면 팔자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이라고 사측은 해명했다. 당시 주가가 400원에 불과해 싸구려로 보이는 데다 기관들도 잘 사지 않는다는 회사 측 설명은 액면 병합의 동기를 잘 설명해준다. 2010년 9월 액면 병합 직전 제이튠 엔터테인먼트는 호가 단위 5원마다 주가 등락률이 2.17%나 바뀌기도 했다. 또한 2011년 3월 8일 액면 병합을 단행한 게임하이의 경우에도 최대 주주가 넥슨으로 바뀌면서 기업 이미지를 좋게 하려는 의도가 실렸다. 대개 주가가 상승하는 강세장에서는 기업들이 단가가 비싸고 유통 물량이 적은 종목에 대해 액면 분할을 실시하고 약세장에서는 단가가 싸고 물량이 넘치는 종목에 대해 액면 병합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상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액면 병합 당시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이후 주가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리에서 두 번 반등한 것이 보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 라인이 액면 병합 이후 새롭게 형성된 마지노선입니다. 액면 병합 이전의 주가는 이제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라인이 진짜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이 라인을 터치하고 좋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다시 주가가 급락을 했지만 최근 두 달간 이 라인을 깨지 않고 반등을 한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마지노선 매매법으로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 근처까지 내려왔을 때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일봉상에서 확인한 마지노선이 월봉상 마지노선과 일치합니다. 최근에 이 자리에서 두 번이나 반등을 한 것이 보입니다. 역추세 매매법으로 따지면 주가가 이 라인 근처까지 빠지면 물량을 모아가면 됩니다. 이제 차트를 좀 당겨서 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뭔지 모르지만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으시나요?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파동을 그리고 조정이 나오며 상승을 해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규칙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냄새가 납니다. 이런 부분에서 주포 세력의 작업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차트상 뭔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주포 세력의 농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력놈들은 자전 거래를 통해 지들끼리 주고받으며 대량 거래량 없이 이런 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정확히 저항의 자리에서 다시 자전 거래로 주가를 폭락을 시킵니다. 과대 낙폭을 통한 개미털기 구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승 각도도 부자연스럽지만 하락 각도도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놓고 다시 반등을 시킵니다. 이 캔들이 아주 좋은 타점입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급반등을 알리는 큰 오빠 캔들입니다. 특히 마지노선 근처에서 급반등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투 음봉으로 개미털기가 나옵니다. 여기입니다. 개미들이 달라붙지 못하게 하기 위한 페이크입니다. 그래놓고 이틀 동안 거래량이 터지며 급상승을 합니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터진 윗꼬리 양봉 캔들, 즉 거터 위양입니다. 윗꼬리로 매물을 소화한 것입니다. 이 두 캔들을 매집봉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마지노선에서 반등을 시키면서 일종의 저점 매집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주포가 어떻게 핸들링을 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단기간에 구름대를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 거래량이 팍 줄면서 거의 최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반면 주가는 장대 양봉의 고점이 깨어지지 않고 도지 캔들이 떴습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이 종목의 내재된 상승 모멘텀, 즉 오가노이드가 얼만큼 시장에서 부각될지는 모르지만 세력의 작업이 시작된 것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휴일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